김영란법 탄생의 배경이 됐던 사건이죠. 바로 벤츠 여검사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벤츠 여검사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황순욱 차장하고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황 차장. 이 벤츠 여검사 사건, 네. 정말 내연, 치정, 비리, 뭐 뇌물, 모든 진짜 삼류 드라마의 총집합체다라고 할 정도로 논란이 많이 됐었던 사건인데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난 2010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모 여검사가 내연남 최모 변호사로부터 고소사건 처리 부탁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벤츠, 뭐 명품 백, 예. 그리고 뭐 신용카드 등에서 5천만 원어치 정도를 받은 사건인데 검찰은 일단 이모 전 검사를 기소를 했습니다. 네. 뇌물수수 혐의로. 그런데 이모 검사가 그 벤츠 등 금품은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징표다. 이렇게 하면서 무죄를 계속 주장했었던 그런 황당한 사건이었고 요번에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1심에서는 대가성을 인정해서 유죄를 선고했는데 보니까 2심에서 사랑의 징표였다. 네. 사랑이 문제예요, 항상. 이번 사랑 징표였다. 대법원이- 대법원도 이걸 인정한 거죠. 대법원이 사랑을 좀 아는 로맨틱한 대법원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인터넷에 막 떠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검사가 현직 검사가 네. 사건 청탁과 함께 어쨌든 벤치를 받은 거잖아요. 네. 자,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게 국민적 상식이 아니었냐 싶었는데 지금 다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 손수호 변호사님. 네. 법리적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그냥 한 개인으로 볼 때는, 설마 이게 대가성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대법원의 판단을 보자면은, 실제로 그 청탁을, 예. 다른 검사에게 부탁을 한 시점과 이러한 물건들을 받은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2년 7개월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그런 기간을 볼 때, 시간적 간격을 볼 때 대가성이 없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일견 이해가 가고요. 그렇다면은, 그 시간 사이에 어떤 다른 선문들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수사가 미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가성 인정을 못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도 좀 제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검찰이 동료 검사 출신 동료 검사를 조금 봐줄 수도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의심도 뭐 할 수도 있겠죠. 예. 벤츠를 주고 사랑을 받았으면 그것도 대가 아닌가요? 근데 그 사건 청탁 잘 봐달라 하는 그 청탁의 대가는 아니고 예. 단순히 사랑의 정표였다, 사랑의 징표였다라고 본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요. 벤츠를 준 이유가 사랑의 징표라고 지금 미화되고 있는데 다른 여자 만나지 않겠다라는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받은 거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사랑의 징표라고 이렇게 미화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 불륜도 넓은 의미에서는 사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번에 좀 그 범위를 넓게 해석해 준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을 아는 재판부군요. 예. 예. 자, 황순욱 차장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준 사람 최모 변호사인데 이분은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고 이번 네. 처벌을 좀 받게 되는 거고 이 검사는 검사 복직은 좀 어렵지만 변호사 개업은 가능하다 이런 건가요? 왜냐하면 이모 전 검사는 예.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사표를 냈거든요. 예. 사표를 이미 냈기 때문에 현직 검사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 형사소추에 의한 처벌이 받은 겁니다. 예. 무죄 판결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직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변호사 개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최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이외 다른 건으로 그러니까 다른 내연녀의 또 부탁을 받고 예. 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변호사 등록이 취소가 됐는데 변호사 등록이 취소가 돼서 이제 4년 동안 업무를 못하는 것뿐이지 자격이 취소된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4년이 지나면 다시 또 변호사로 개업을 할 수 예. 있는 상황입니다. 내연녀가 또 있었다. 네. 놀라운 얘기인데. 자, 시청자 질문이 왔습니다. 같이 한번 또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같은 법조인이라고 봐주면 국민이 수긍하겠습니까? 이분은 이게 봐준 판결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지도층 인사일수록 일벌백계 해야 명이 서지 않을까요? 김영란법 왜 필요한지 알겠습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일종의 의견입니다. 네네. 좀 봐주기 판결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건데 네. 이 국민 눈높이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합당한 분노라고 보는데요. 예. 사실 그 김영란법이 이제 내년 9월부터 발효되잖아요. 네. 그 발효되기 전에 아마 이 검사 또 검사보다도 일단 재판부가 최대한 현행법이 버텨줄 수 있는 한은 봐주자라고 한 게 아닌가. 아,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 김영란법의 출발 자체가 한 해에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과거 같으면 기존법 같은 경우는 이른바 대가성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김영란법은
그러한 그 대가성이라는 그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어떤 봐주고 안 봐주고의 재량을 없애버리는, 다시 네. 말해서 공무원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예. 이러한 것이 이제 김영란법인데, 그것이 발효되기 전에 현행법에서 가장 재판부가 봐줄 수 있는 재량을 극대화해서 봐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청자의 아마 정당한 그 문제 제기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아니었나 싶은데, 손소 변호사님,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짚어보죠. 만약에 김영란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여검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단 그 행위 당시에, 지금이 예. 아니라 행위 당시에 김영란법이 있었다라고 예.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당시에 실제로 그 이모 전 검사가 받은 금품의 그 총 전체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드러난 것만 해도 지금 5천만 원이었고 실제로 더 많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김영란법에 있는 처벌 기준인 1회에 100만 원, 네.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한 다 것도 넘었죠. 당연히 초과하죠. 왜냐하면 예. 뭐 자동차 한 대가 뭐 100만 원 당연히 훨씬 넘으니까. 네. 그렇다면은 김영란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알선수재 혐의였는데 직무 대가성, 직무와의 관련성 대가성이 없어서 처벌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김영란법이 있었다면은 대가성을 증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는 거죠. 예. 자, 이 김영란법이 상당히 이제 무서운 법이 될 수 있고, 우리 공직사회, 그리고 뭐 언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동참을 해서, 이런 깨끗한 문화에 앞장을 서는 게 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영란법이 왜 필요한지 바로 이 벤치 여검사 판결을 통해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조간신문에 보니까, 이 언론인들도 적극적으로 이, 김영란법에 동참해야 된다. 이게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칼럼이 하나 실렸습니다. 바로 조선일보의 양상훈 칼럼이었는데, 그 칼럼 내용을 잠깐 짧게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일반에 퍼진 언론에 대한 반감, 또 언론에 대한 불신이 없었다면 아무리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해도 기자를 공무원으로 보는 그런 무리한 법이 만들어질 수는 없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요. 결국에는 기자들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박성훈 논설위원, 여기 네. 보면 인구 100만 명도 안 되는데 각종 언론사가 150개나 달하는 지역이 있다. 이런 데는 진짜 기자로 인한 피해가 또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저 150여 개 중에 대다수는 상당수가 인터넷 언론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 어떤 그 페이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망에 기자 사실 가보면 편집장하고 기자 한두 명밖에 없는 네. 이런 게 태반인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떤 기업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띄워놓고 이것에 대해서 기사가 곧 나갈 텐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을 하는 이런 사실은 언론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자격 미달, 수준 미달인 이런 것이 지금 이른바 인터넷 언론이라는 이름하에 굉장히 흥행하고, 이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는 사실 시민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 언론인들도 당연히 김영란법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네이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는데, 포털 사이트는 네이버가 언론 기사를 내놓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사가 실리는 그런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또 영업을 또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네이버에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기업들을 돈을 뜯고 있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한 아주 좋은 칼럼이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포털 사이트가 검색어를 치면은 그 관련된 기사가 쫙 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신뢰성을 갖고 있는 언론사의 기사와 그렇지 않은 기사가 그냥 동등한 비율로 똑같이 텍스트가 뜨거든요. 예.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도 어떤 그런 신뢰 있는 언론사의 기사인지 아닌지 여부를 좀 더 기사 앞부분에 좀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도입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렇죠. 네, 황순욱 차장의 정리까지 들어봤습니다.